정비례 관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비례 관계를 두 개 배우는데 첫 번째 배우는 게 정비례고 다음에 배울 게 이제 반비례입니다. 정비례는 이게 정이에요. 요 옆에다가 자리 있으면 써놓을까요? 요 옆에 선생님 자리가 없는데 요 옆에다가 정의라고 쓰세요. 이게 정비례 정입니다. 정의는 뜻을 말한다는 얘기였죠. 그 단어의 뜻. 정비례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이에요. 두 변수 x, y에 대해서 x값이 2배, 3배, 4배 늘 때마다 y값도 같이 2배, 3배, 4배 변하는 이 관계를 우리는 y는 x에 정비례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저 가에도 저 앞쪽에 있는 것도 정비례가 들어가겠죠? 여기도 정비례. 자, 이제 밑에 얘가 나와 있는데 여기 있죠? 내가 어떤 수량 사이, x하고 y의 수량 사이 관계를 조사해 왔더니 처음에 x값이 1이에요. 근데 거기 대응이란 말은 짝지어진다고 그랬죠? 짝꿍의 개념이에요. 1과 짝지어지는 y값은 3이었답니다. 근데 x가 1에서 2로 2배만큼 변할 때 잘 보시면 y값도 3에서 6까지 똑같이 2배가 증가하죠. 그래서 1에서 다시 3까지 x값이 3배 늘 때 y값도 똑같이 3에서 9까지 3배로 늡니다. x가 1에서 4까지 4배 늘 때 y값도 3에서 12까지 4배가 늡니다. 지금처럼 x하고 y의 그 수량 사이 관계를 봤더니 x가 다음 값으로 넘어갈 때마다 2배, 3배, 4배 늘어갈 때 y값도 위에와 같은 비율로 2배, 3배, 4배 이렇게 늘어가는 관계를 앞으로 우리는 정비례 관계라고 말하며, 그럼 이런 관계를 통해서 그 수량 사이 관계식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요 밑에다 쓰세요. 요 밑에 관계식이라고 2번 옆에 써놓으세요. 관계식. 이번에서 뭘 배울 거냐면 정비례 관계식을 배울 겁니다. 정비례 관계를 잘 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제 느낌은 1에서 2까지 2배, 그럼 y도 2배, 3까지 3배, 그럼 y도 3배, 4까지 4배, y도 4배. 그럼 이러다가 x가 어떤 값이 주어지겠죠? x 어떤 값이 주어질 겁니다. x라고 합시다.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럼 1에서 x까지는 몇 배 늘었나요? 그치, x배만큼이야. 우리가 어렵게 생각해요. 2까지 2배, 3까지 3배, 4까지 4배, x까지 x배가 되겠죠. x배로 늘어간 겁니다. 그러면 y도 몇 배가 돼야 되죠? x배가 돼야 되겠죠. 그럼 처음에 주어진 3에 x를 곱해서 y값이 나타나니까 y값은 3x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보니까 밑에 있는 관계식에서 밑에 있는 이 xy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시오. 이게 관계식이죠? 그럼 관계식을 표현하려면 이게 결론이에요. 아, y값은 주어진 x값에 3배만큼 주어지는군요.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정비례 관계식은 식 자체가 항상해요. 항상 이 나 자리에 좀 지저분해서 여기다 쓸게요. 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관계식이 뭐냐면 y는 ax라는 형태의 꼴이 숫자가 주어집니다. 문자식이 주어져요. 그러면 a가 뭐죠? 그러면 밑에는 예로 본다면 3 같은 게 a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정비례가 되려면 이 앞에 있는 a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x의 몇 배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0이 되면 이게 x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그때는 x와 이 수량 관계없이 x와 관계없이 y값이 늘 0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정비례가 아닙니다. a가 0이 되면 안 되고요. 참고로 a가 0이 되면 안 되지겠지만 뒤에 원래 1차식 뒤에는 보통 상수항이 오죠.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 y는 3x 하고 나면 우리가 보통 뒤에 뭐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정비례는 이렇게 뒤에 숫자가 따라 붙으면 정비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비례가 되려면 y는 ax만 있어야 되고 상수항은 0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가 0이 아닌 숫자가 오면 안 되고 딱 0이 와야 돼요. 3x 더하기 0. 그럼 0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요런 꼴만. y와 x에 대한 관계식만 나타난다. 이게 정비례더라 라는 것이고, 여기 이제 나에는 이제 이걸 쓰시면 되겠죠? y는 ax 이걸 쓰시면 됩니다. 그 책에는 없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 써있네요. 조그맣게. 뭐 따로 쓰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다 이제 별표 하나만 쳐놓으세요. 우리가 자주 쓸 거니까 별표 하나. 그 이제 정비례 관계식을 쓰다 보니까 선생님 그럼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다음 정비례 관계식을 완성하시오. 그러면 저는 식을 쓸 때 항상 x하고 y의 수량 관계니까 y와 x는 늘 써 있는 거고 결국은 여기 있는 a 값만 구하면 정비례 관계식을 얘처럼 x와 y는 원래 써 있는 것이고 앞에 있는 숫자만 쓰면 정비례 관계식을 완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 a를 구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저 a의 값을 구하는 패턴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순서상 다르게 말하면 점의 좌표죠. 순서상에 주어진 x와 y를 대입합니다. 그래서 관계식을 통해서 x, y에다가 숫자를 대입해 놓고 a를 구하는 방식이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좀 더 간단하고 좀 빠르게 구하는 방식은 저 a를 구하기 위해서는 혹시 여러분들 실례가 안 된다면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죠. 만약 내가 얘가 4가 있고 예를 든 겁니다. 여기 뭐 2가 있고 여기 6이 있고 여기 2가 있어요. 되나요? 그럼 여기 있는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 네모를 구하는 방식이 뭐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 썼어요. 여기 6이 있고 여기 2가 있고 여기 네모가 있어요. 이 네모를 구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죠? 그렇죠.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6을 2로 나누시면 돼요. 혹은 2분의 6 하시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여기식 잘 보세요. 정비례 관계식에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A 값이죠? 안 그래요? A 값을 원하잖아요. 근데 A와 X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걸로 보시면 돼요. 2와 네모가 곱해져 있는데 이 네모를 구하려면 곱해져 있는 2로 나누시면 되죠. A를 구하려고 하는데 A와 X가 곱해져 있어요. 그럼 곱해져 있는 X로 양변을 이렇게 나누시면 되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는 X가 이렇게 약분되고 지워지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A 값이 나와요. A를 구하는 공식은 X분의 Y 한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 정비례 관계를 만족하는 요 순서상 혹은 점의 좌표가 있을 겁니다. 그 점의 좌표에 X 좌표분의 Y 좌표 하시면 저 A 값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값은 항상 일정하게, 그 문제 안에서는 항상 일정한 값으로 주어집니다. 자, 이거를 지금 여러분 순간 잘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기다가 지우고 간단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만약 y는 ax라는 정비례 관계식을 구하랍니다. 근데 이 정비례 관계식이 1, 2,6이라는 점을 지난답니다. 그러니까 지난다는 얘기는 이 정비례가 이 값을 갖는다는 뜻이고 나중에 이게 좀 이따 배우겠지만 정비례 그래프를 그리면 그 그래프에 2,6이라는 점이 찍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패턴. 1번, 그 순서상에 주어져 있는 X 값과 Y 값을 각각 관계식에 대입합니다. 그럼 앞에 있는 2가 누구 값이죠? X 값이요. 좋아요. 뒤에 있는 6은 Y 값이죠? 각각 대입합니다. 그럼 Y에 6을 대입하고 X 자리 비켜. 그럼 A, 2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원래 곱하기 생략돼 있잖아. 이렇게 쓰시든지 아니면 숫자와 문자를 곱하면 숫자를 문자 앞에 보낸다. 이렇게 쓰시든지 두 개 하나 쓰시면 됩니다. 그 양변을 이제 뭘로 나누시면 되죠? 2로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A가 나와요. A는 얼마? 3. 그래서 이 관계식은 Y는 3X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방식은 어차피 정비례에서 지금 알고 싶은 거는 A 값만 알면 정비례 관계식이 완성되거든요. 여기 했던 두 번째 방법이에요. 정비례 관계식의 X 앞에 있는 개수인 A를 구하고 싶으면 그 그래프가 지나는 점의 순서상 X 좌표분에 짝지어져 있는 Y 값을 쓰시면 돼요. 그럼 이게 A 값이에요. 그럼 3이잖아요.
바로 여기다 3을 쓰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어렵게 이렇게 대입하실 필요 없이 바로바로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더불어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어요. 좀 더 어렵게 해볼까요? x는 y는 x에 정비례한다. 근데 만약 이 정비례가 x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y 값이 뭐 8이었을 때 x 값이 4일 때 그때 y 값을 구하시오. y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건 k입니다. 보통 수학적으로 숫자 쓸 때 k를 많이 쓰거든요. 숫자를 대신했을 때 상수 k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그냥 참고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비례랍니다. 근데 얘가 x가 마이너스일 때 y가 8이면 4일 때는 얼마입니까? 라고 구하라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하니까. 첫 번째, y는 ax라는 관계식에다가, 왜 정비례라고 했으니까 정비례 관계식은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대입을 합니다. x에 마이너스 2, y에 8을 대입하면 8은 마이너스 2a. 양변을 이렇게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 약분되고 a는 양수를 음수로 나누면 음수가 되고 2분의 8, 4.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관계식을 알아낸 거죠. y는 마이너스 4x라는 관계식이었고 이 관계식이 이것도 만족한다라고 돼 있으니 이걸 다시 또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앞에 게 x값, 뒤에 y값. 야, x 비켜, 내가 들어갈 거야. 야, y 비켜, 내가 들어갈 거야. 각각 자리를 비켜주고 대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y 자리 대신에 k가 들어가고 x 자리에 4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4 곱하기 4.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16 이렇게 k 값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이 방식이 있고 이제 두 번째 방식은 이 방식이에요. 좀 쉽게 구하는 방식. 선생님 어차피 지금 우리는 a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k 값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정비례에서는 요 앞에 있는 x 앞에 있는 개수인 이 a 값 있잖아요. 이 a 값은 항상 x 좌표분의 y 좌표하게 되면 항상 일정한 답이 나온다는 뜻이 뭐냐면 지금 점이 두 개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x 좌표분의 y 좌표 이제 짝지어져 있는 순서상대로 짝꿍대로 x 좌표분의 y 좌표 한 값과 이쪽에 x 좌표분의 y 좌표 한 값이 서로 일정한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이걸 계산한 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4. 이게 누구죠? a 값이에요. 아까 구했던 a 값. 근데 그 a 값은 4분의 k를 해도 답이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양변에 4를 곱해야 되겠죠? 4. 분모를 지워야 되니까. 그럼 이쪽도 등식의 성질에 따라 똑같이 4를 곱합니다. 약분되면 k 값은 4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 이렇게 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2번만 주구장창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2번은 정비례에서만 성립하는 성질이에요. 이 a를 구하기 위한 이 규칙, 이 공식은 정비례에서만 성립하지 정비를 벗어나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정비례할 때만 쓸 수 있지 다른 데를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거는 정비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수학 전체적으로 본다면 냉정히 말하면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쉽게 풀 수는 있지만 쓰임새가 사용처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많이 못 쓴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기억 1번의 방식은 정비례든 반비례든 혹시 앞으로 배울 뭐 2차 함수든 3차 함수든 몇 차 함수든 간에 보통 순서상 점의 좌표가 나오면 관계식에 대입한다라는 표현은 항상 쓸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1번 조건, 1번 풀이도 당연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은 이걸 안 해놓은 상태에서 좀 빨리 풀거나 아니면 뭐 검산하기 위해서 이게 답이 맞나? 검산하기 위해서 좀 빠르게 정리하고 싶을 때는 2번 방식이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 아셨죠? 둘 다를 좀 균형적으로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1번을 풀어보고 한 번은 비슷한 문제를 2번으로 풀어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뭐 좋은 방식이긴 해요. 자, 밑에는 이 참고 내용이 여기서 말씀드린 이겁니다. 정비례는 x에 대한 y의 비율, x에 대한 그러면 그 x가 분모로 갑니다. 여기죠? y의 비율, 그러면 그 y는 분자로 가는 거죠. 됐어요? 이거 막 한글로 표현해 보면 예를 들면 2에 대한 4의 비율 2에 대한 4의 비율이면 2분의 4라는 뜻이야? 4분의 1이라는 뜻이야? 2분의 4를 말하는 걸까요? 4분의 1을 말하는 걸까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2에 대한 4의 비율은 앞으로 누구의 라는 게 뒤로 분자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x에 대한 y의 비율은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고 그 일정한 값이 사실은 a 값이 된다라는 표현이죠. 참고라고 되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뭐 여기는 여러분이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이런 거만 잠깐만요. 아, 위에 게 중요하네요. 위에 거. 다음 중 y가 x에 정비례하는 것. 정비례하는 것. 그럼 정의대로 보면 x값이 2배. 첫 번째 정의대로 이해하셔도 괜찮죠? x가 2배, 3배 늘 때 y값도 2배, 3배 느는지. 두 번째 관계식 y는 ax꼴을 만족하는지.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저 일정한 상수값이 x분의 y 하면 늘 똑같은 상수가 나오는지, xy가 바뀌어도 그 바뀐 걸로 짝지어져서 항상 x좌표분의 y좌표, x값분의 y값 하면 항상 일정한 수가 나오는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판단하시는 겁니다. 1번 합이 8인 두 수. 근데 1번은 관계식이 이렇게 써지지 않을까요? 말 그대로 쓰면 되니까요. 1번 합이 8인 두 수. 두 수를 더하면 8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비례를 표현하려면 y는 ax꼴로 써야 되니까 좌변에 등호 왼쪽에 y만 남기고 x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돼요. 정비례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정비례가 되려면 뭐가 없어져야 되죠? 여기 뒤에는 플러스 8이 없어져야 됩니다. y하고 x만 남아야 돼요. 2번 한 개 15g인 추 x개의 무게 y. 저건 또 솔직히 말하면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예를 들는 게 좋아. 쉬운 예를 드세요. 쉬운 예. 숫자도 네가 편하면 바꿔도 돼. 편하면 바꾸셔도 돼요. 좀 너무 숫자가 크다 판단되면 한 개 뭐 10g짜리 추가 있어요. 근데 그 추의 개수를 뭐 5개를 만들었다 합시다. 그럼 그때 추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그럼 무게는 10 곱하기 5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50g이잖아요. 그 추의 전체 무게는 50g이 된다. 여기를 저 조건에 맞춰 쓰는 겁니다. 쓰다 보니까 무게 y를 구하려면 결론은 한 개 추의 개수에다가 그 개수, 한 개 추의 무게에다가 몇 개인지 그 개수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15라는 한 개 추의 무게에다가 개수 x를 곱하겠네요. 정비례가 맞죠, 이거는. 2번은 정답이 맞습니다. 3번 1인당 입장료가 7,000원인 박물관에 X명이 입장했답니다. 총 입장료를 구하시오. 총 입장료를, 뭐 이것도 예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해가 잘 쉽지 않으신 분들은 아까처럼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쉬운 걸 가지고 저렇게 예를 한번 들어서 이 규칙을 여기 적용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총 입장료를 계산하라 그러면 이거 좀 쉬운 개념이잖아요. 개념 자체가 쉽기 때문에 1인당 입장료 곱하기 뭐 하죠? 인원수. 그러면 총 입장료가 나오잖아요. 야, 한 명당 얼마야, 거기? 얼마야? 그래? 그럼 우리 지금 몇 명 들어가니까 그걸 곱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총 입장료가 y였고, 1인당 입장료는 7,000원이었고, 곱하기 인원수 x명, y는 7,000x. 이것도 정비례가 맞네요. 4번, 사탕 20개를 남김없이 x명한테 나눠주려고 한답니다. 한 명이 받는 사탕 개수를 구하시오. 저것도 좀 이해가 안 되면 예를 들라고 그랬죠? 제가 사탕을 만약 100개를 가져왔어요. 근데 사람 수가 인원수죠? 5명이었어요. 그러면 한 명당 사탕 개수는 몇 개입니까? 그러면 100 나누기 5 혹은 5분의 100 몇 개죠? 개인당 20개씩 받네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똑같이 저 4번에 적용합니다. 쓰다 보니까 한 명당 받는 사탕 개수는 결론은 20이라는 얘기죠. 총 개수에서 사람 인수를 나눈다. 한 명당 받는 사탕 개수 y는 총 인원수 20에서 x를 나눈다. 따라서 x분의 20이라는 관계식이 써진다. 정비례인가요? 정비례는 x가 어떻게 되어야 되죠? 정비례는 a가 x에 곱하기 돼 있어야 돼요. x가 곱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x가 나눠져 있죠. 정비례는 x를 곱해야 되는 거지 나누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비례가 아니고 뒤에 배우겠지만 이게 반비례입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하고 결론은 4번은 틀린 답이라는 얘기죠. 마지막 살짝 쉬고 5번 여기다 쓸게요. 자리가 없어서 5번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사각형의 둘레. 그럼 정사각형 그리세요. 이런 거는 뭐 주저하지 마시고 정사각형 살짝 그리면 되잖아요. 이게 뭐 어렵습니까? 그 표기기 하세요. 한 변 길이 x, 한 변 길이 x, 한 변 길이 x, 한 변 길이 x. 이 정사각형 둘레를 구하시오. 그러면 둘레 y는 x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x. 똑같은 x를 4번 더 쓰면 해요. 4x. 혹은 동량처에서 이렇게 1을 4번 더한 거니까 4x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모양을 보니까 정비례 관계식이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4번, 5번도 정답이다. y가 x의 정비례합니다. x가 마이너스일 때 y가 마이너스 10이래요. 그럼 정비례하니까 당연히 정비례 관계식을 써야 되겠죠? y는 ax. 근데 고맙게도 xy가 다 나와 있죠? 대입하시면 됩니다. y의 마이너스 10, x의 마이너스 2. 이렇게. 양변을 마이너스 이렇게 가볍게 나눠주시죠. 약분 되시고요. a가 남고 5입니다. 관계식은 y는 5x이겠죠. 자, 1번. x값이 2배 되면 y값이 5배 된다. 맞습니까? 갑자기 웃음이 나죠? 네. 정비례는 x값이 늘어남에 따라 y값도 같은 비율로 늘어야 되죠. 이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미친목이죠. 말도 안 되는.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y는 마이너스 5x이다. 맞습니까? 아닌데? 5x인데? 얘 부호 잘못 계산했죠? 3번. x가 1일 때 y는 5이다. 자, 그런지 안 그런지 알고 싶으면 지금 우리가 정비례 관계식을 찾았잖아요? 저게 정말 성립한다면 대입해 보시면 돼요. x가 1일 때 y는 5인지 집어넣어 봅시다. y에 5 집어넣고 5 곱하기 x에 1 집어넣었더니 y에 5 집어넣고 5 곱하기 x에 1 집어넣었더니 이 식이 성립해요? 성립하네요. 성립하면 이 정비례 관계를 만족하는 xy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4번. 이번에 y가 40일 때 이번에는 이렇게 대입하라는 얘기죠. y가 20이면 x는 4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y의 20은 5 곱하기 x의 4. 성립하나요? 네, 성립하네요. 그럼 얘도 맞는 말이다. 마지막, x분의 y 값이 5로 일정하다? 5로 일정한 건 맞는데, 그렇죠? a 값이니까요. a 값이 5로 일정한 거는 맞는데, x분의 y의 값이 5인 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라면? 일정하지 않다. 틀린 말이 그러면 x분의 5가 틀린 거야? 아니면 5가 틀린 거야? 아니면 일정하단 말이 틀린 거야? 뭐가 틀린 거야? 일정하지 않아요. 자, 선생님 물으면 다시. x분의 5라는 말이 지금 잘못 표기된 겁니까? 5라는 숫자를 잘못 계산한 겁니까? 일정하단 말이 틀린 겁니까? 다 맞은 것 같은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것 같은데? 일정한 거 같은데. 어느 하나 틀린 게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정비례를 구할 때 이 a 값은 공식 이거였잖아요. x분의 y. 근데 지금 이 문제는 x 좌표분의 y 좌표면 항상 5로 일정하잖아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3, 4, 5번이 모두 다 정답이다. 이렇게 된 거고. 자, 다른 풀이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정비례하지 않습니까? 뭐 일단 1번 같은 거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비례하니까 관계식은 y는 여기 숫자 곱하기 x일 꼴일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숫자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니까 a였죠. a 값. 그럼 a를 구하는 방식이 x분의 y 하시면 되지 않나요? 요 a 값을 구하는 방식이 x분의 y 한다. 5이다. 그래서 관계식은 y는 5x가 써져야 된다. 내 책은 잘못 표기했다. 틀렸다. 3번. x가 1분의 5이냐? 지금 우리는 5라는 일정값을 찾았죠. 1분의 5 하면 답이 5 나옵니까? 나옵니다. 2번. x 좌표분의 y좌, 4번 문제. x가 4, y가 20. x 좌표분의 y좌표 5 나옵니까? 5 나옵니다. 그래서 3번, 4번은 맞는 말이었고요. 근데 네. 옳지 않은 거. 네? 옳지 않은 거. 선생님 문제. 옳지 않은 걸 구하는 문제죠. 일단 3번, 4번, 그 다음에 5번은 x분의 x좌표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x좌표분의 y좌표가 항상 일정한 5로 나온다. 그렇지? 1분의 5 하나, 4분의 20 하나, 여기 생략했지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0 하나, 항상 일정한 숫자 5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근데 지금 문제는 네, 틀린 걸 찾는 거였죠. 정답은 1번과 2번이 틀린 겁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제는 처음에 여러분이 단계별로 본다면 이건 반비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례 관계에 대한 그 단원의 공부를 하실 때는 처음에 뭐 배우시냐면 정의를 배워요. 정비례가 뭡니까? 2배, 3배, y도 2배, 3배 뭐 이런 느낌이죠. 두 번째, 그렇다면 그들이 x하고 y가 맺는 관계식은 어떻게 써지죠? 그러면 y는 ax. 그래서 a를 구하는 방식은 x분의 y 한다. 이런 느낌이었고, 세 번째가 지금 배우는 그래프입니다. x하고 y의 그 관계를 좌표 평면 위에 x값, y값을 점의 좌표로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걔네가 어떤 그림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들의 관계를 가지고 그림이 형성되는데 그 그림을 이제 이쪽 단원에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y는 ax의 그래프는 무엇을 지나는 직선이다라는 건데 관계식 자체가 y는 ax였잖아요. 근데 저게 y의 ax는 항상 늘 x에 0을 대입하면 y값도 항상 0이 나오죠. a에 관계없이. 그래서 늘 이 정비례 그래프를 그림으로 순서상으로 통해서 좌표 평면에 그리게 되면 항상 0,0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여기 표시해 놓으세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요. 그것도 항상 지나는 점이 1,a라는 점을 늘 지난다. 그 정비례 관계를 만족하는 점들을 항상 이 그래프는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0,0과 1,a를 늘 지난다. 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선생님, 저희가 지금 그리는 게 정비례인데 정비례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직선의 그래프를 그리면 정비례인 건가요?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일 때만 정비례예요.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은 정비례가 아닙니다. 아셨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일 때는 정비례가 맞는데 그럼 직선을 그리려면 선을 그려야 되잖아요? 선을 그리려면 최소한 점의 개수, 필요한 점의 개수가 필요한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적어도라는 뜻이에요. 최소한 적어도 혹은 최소한 필요한 점의 개수는 몇 개가 필요하죠? 직선을 하나를 완성하려면 점이 몇 개, 최소한 몇 개 있으면 될까요? 3개? 가장 적게 3개 필요하다. 다른 사람은 직선 하나를 완성하려면 최소한 점은 몇 개가 있으면 된다. 한번 생각해봅시다. 일단 한 개, 가장 작은 게 한 개잖아요? 점 하나를 지나는 직선은 몇 개일까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 그렇지, 무수히 많죠. 이렇게 지날 테고, 이렇게 지날 테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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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직선을 하나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 정비례 관계를 만족하는 직선 하나를 그릴 생각이니까 점 하나로는 안 되겠네요? 그럼 하나를 더 만들어 봅시다. 다른 데다가. 그럼 이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몇 개죠? 한 개입니다. 한 개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딴 건 안 그려집니다. 따라서 정비례 그래프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점의 개수가 2개만 있으면 돼요. 더 많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2개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중에 원점은 알고 있잖아. 이 정비례는 항상 원점을 지난다며요. 그럼 그 2개 점 중에 0,0은 무조건 지나간다는 얘기니까 나머지 하나만 더 구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2점을 뭐 하시면 되죠? 자료대고 찍 그시면 돼요. 그러면 그 직선 위에 놓여있는 모든 점들 있죠? 그 모든 점들은 실제로 이 정비례 관계를 만족하는 점들로 구성이 될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해가 잘 안 되는 관계로 손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좀 전에 우리가 정비라는 거 했었죠? x값, y값. 근데 x 1일 때 y 2예요. x 1일 때는 y 얼마나 돼야 되죠? 4. 3일 때는 6. 4일 때는 뭐 이렇다고 칩시다. 자, 이 xy 관계가 무슨 비례죠? 정비례입니다.
따라서 관계식은 y는 2x, x분의 y, x분의 y, x분의 y, x분의 y 하면 항상 2가 나오죠. 그래서 y는 2x. 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이들의 관계를 좌표 평면에 표시하면 돼요. 이게 원점이고 이게 x축, 얘가 y축이잖아요. 이거 찍습니다. 1,2 여기쯤에 있겠죠. 1,2 2,4 여기쯤에 있겠죠. 2,4 3,6 여기쯤에 있겠죠. 3,6 4,8 여기쯤에 있겠죠. 4,8 그럼 이 정비례 관계를 만족하는 점들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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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예요. 이 4개 점. 그럼 따라서 이 4개 점을 선으로 그어야 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다음 관계를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이게 답일까요? 얘를 선으로 긋는 게 답일까요? 다시 선생님 처음부터 얘기 잘 들으세요. 선생님은 처음부터 정비례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주어져 있는 관계를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일단 저 4개 점으로 이렇게 점을 찍었어요. 찍고 나서 보니까 이거 정비례인데? 그럼 정비례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원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선을 쫙 이어야 되나? 아니면 이 점 4개만 찍으면 되나? 어떤 게 맞는 말이에요? 점만 찍는다? 아니면 직선 그린다? 직선을 그린다. 직선을 그린다. 맞나요? 직선을 그린다 생각하시는 분? 3분? 4분? 네, 내리세요. 네. 점만 찍습니다. 지금은 점만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처음에 배울 때 가끔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교재들이 많거든요. 만약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주어져 있는 관계를 이 표를 통해서 이 관계를 맺는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왜요? 그러면 알려진 바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알려진 바는. 만약에 혹시나 5를 집어넣었더니 5를 집어넣으면 얼마 내야 되죠? 10 나와야 되는데 10이 안 나오고 20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 문제가 이 그래프는 정비례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추론한 거예요. 이거 약간 정비례 관계 아닐까?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은 약간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직선의 일부처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문제가 처음부터 정비례입니다 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와 있는 x좌표, y좌표를 토대로 그래프를 그리시오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찍으셔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점에서는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상할 수가 없어요. 요 사이에 만약에 2.5 있죠? 2.5에서는 2.5의 2배, 답이 5가 나와야 되는데 5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는 5라고 표현이 안 돼 있잖아. 2.5에 대해서 대응되는 y값이 얼마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5일 거다? 2.5에 집어넣으면 5이니까 한 여기쯤 찍히지 않을까? 선 그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수학은 조건상 알려져 있는 대로만 푸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4개 점만 성립한다는 뜻이구나 하고 점을 찍으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서 처음에 주어진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였죠? 이거를 보고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럼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다음 요 앞자리에 다음 요 첫 자리에 다음은 x, y가 정비례한다. 다음 x값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래도 4개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정비례하지만 다음 x값에 대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x값에 대한이라는 얘기는 여기 점에 맞는 y좌표를 가지고 점 4개만 찍으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근데 정비례한다. 다음에 관계를 맺는 정비례 그래프를 수 전체에서 그리시오. 수 전체라는 얘기는 얘네는 그냥 하나의 예일 뿐이었고 이 숫자 말고도 무수히 많은 숫자에서 정비례 관계 그래프를 그리려면 그때는 저 4점을 쭈르륵 뭐 하시면 돼요? 이 쭈르륵 4점을 자리대고 찍 그으시면 돼요. 그때는 수 전체에 대한 정비례 되고 그 정비례 관계식은 y는 2x가 된다. 이 그래프를 만족하는 점들은 전부 다 여기 있다. 무수히 많은 점이 이어졌으니 이 무수히 많은 점을 이으면 하나의 선처럼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 점들의 특징은 y 좌표가 x 좌표의 2배인 것만 모인 점들이에요. 좌표 표면에는 무수히 많은 점이 존재하죠.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점 중에 유독 x 좌표의 2배 하면 y 좌표가 되는 점도 있죠. 예를 든다면 아까 1,2 같은 거. x 좌표의 2배 하면 y 좌표가 되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같은 거. x 좌표의 2배 하면 y 좌표가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요. 그런 점들만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점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비례 그래프가 있는데 다음 그래프는 정비례한다라고 설명했었다 하더라도 x값이 1, 2, 3일 때 y값은 4, 8, 12 이다.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그래프가 직선인가요? 점인가요? 잘 들었나요? 내 말을? 다음 정비례가 성립한다. x가 1, 2, 3일 때 y가 4, 8, 12이면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정비례니까 직선을 그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x값이 3개, y값 3개니까 점을 찍어야 되는 겁니까? 점을 찍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개수가 정해져 있으면 개수에 맞게 이렇게 점을 찍으셔야 돼요. 이렇게. 점 3개. 여기. 1,4, 2,8, 3,12. 근데 만약 이렇게 안 나오고 다음 정비례한다. x가 1일 때 y가 4이면 정비례 그래프를 그리시오가 됐어요. 정비례 그래프를 그리시라는 얘기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라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이런 값이 주어졌을 때 정비례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는 특정 점이 아닌 모든 숫자에서 정비례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일 때 4, 여기서 하나 찍었죠. 1일 때 4. 그 원점.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은 정비례 그래프가 있을 테니까 그거를 다 찍을 수 없어서 이렇게 직선을 그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정 점 몇 개 나와 있다? 그러면 점 몇 개만 찍으시면 되고 어떤 조건이 주어졌는데 정비례 그래프 전체를 그리시오. 혹은 수 전체, 혹은 그냥 정비례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그때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시면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여기 이제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이거 나와 있어요. 옆에다 써놓을게요. 예를 들어 정비례 그래프라면 총 종류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y는 2x 이렇게 x 앞에 있는 숫자가 양수인 것, 하나는 y는 마이너스 2x 같은 x 앞에 있는 그래프가 음수인 것, 이렇게 두 개가 주어집니다. 그럼 보세요. y는 2x, 다음 y는 2x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거죠? 무슨 비례요? 정비례입니다. 그럼 정비례는 특별한 말 없이 x값이 주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y는 2x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수 전체에서 그래프를 그리라 뜻이니까 점이 아닌 직선을 그리시는 겁니다. 근데 정비례는 무엇을 지나는 무슨 모양? 이게 입에 붙어야 돼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모양. 그래프 어떻게 그릴지 예상을 하고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그릴지 혼자서 막 뭐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직선 그리려면 점 몇 개 필요하다고요? 최소한 몇 개? 2개. 그 중에 2개 중에 하나는 원점 찍으시면 돼요. 원점 하나. 그 다음에 아무거나 나머지 하나 네가 만만한 점 찾으시면 돼요. 아무거나 그냥. x 1 대입하면 y 2 나오겠죠. 그럼 꼭 이 점만 찍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뭐 이런 점 찍어도 됩니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y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됐나요? 2분의 1 집어넣으면 1이 나오겠죠.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x에 100 집어넣으면 y에 200 나오겠죠. 상관없어요. 근데 설마 이런 거 찍을 거야? 무슨 변태도 아니고 뭐하러 이런 걸 찍어? 그죠? 이거보다는 좀 간단한 것들. 이것도 좀 불편하잖아. 분수니까. 칸색이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만 그냥 느낌상 이게 좀 편하네. 라는 본인이 편한 점 하나 찍으시면 돼요. 1,2 여기쯤에. 점 찍고 쭉 그으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직선의 의미가 뭐죠? 직선에는 이런 점들처럼 무수히 많은 점들이 이렇게 모여 있죠. 그 무수히 많은 점들.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관계를 만족하는 x좌표, y좌표로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을 쭉 있다 보니까 하나의 선처럼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를 그리라 그러면 이것도 그렇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 정비례. 그럼 원점 하나 찍어요. 원점. 그리고 만만한 거 x에 1 집어넣었더니 y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x에 1 집어넣으면 당연히 앞에 있는 개수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를 찍으면 되겠네. 1, 마이너스 2. 여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될 테니까 자대고 찍 그으시면 돼요. 뭐 자가 없으면 그냥 이게 반듯하게 그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항상 자가 있는 건 아니니까. 자,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니까 이게 정비례 그래프는 크게 보세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그려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정비례 그래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그려지는구나. 어떻게 두 가지? x 앞에 있는 숫자가 양일 때와 아까 2x처럼 x 앞에 있는 숫자가 음일 때 아까 마이너스 2x처럼 두 가지 형태겠구나. 그럼 a 값이 양이 되면 이렇게 그래프가 지나죠. 몇 수와 몇 수를 통하나요? 원점을 지나면서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을 지나죠?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납니다.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요. 그럼 만약 a가 음수, y는 마이너스 2x, y는 뭐 마이너스 3분의 1x 이런 것처럼 음수가 붙으면 그때는 원점과 다른 이런 점을 지나다 보니까 항상 얘는 몇 사와 몇 사분면? 2사와 4사분면을 진행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귀찮아 하시는데 이런 표현이 있는 거를 중요합니다.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라면 모양은 직선이긴 한데 어떤 직선이라는 거죠? 직선을 보니까 직선이 물론 화살표를 표시할 필요는 없어요. 직선이긴 하지만 이거는 화살표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까지 그리고 안 그린 부분은 쭉 이어서 그릴 수 있으나 종이가 무한하진 않잖아. 그렇죠? 우리가 길이를 무한으로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림을 이해하기 위한 그 정도까지 그리고 마무리하는 건데 여기서 끝난 건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그래프의 형태를 보니까 이거 약간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가 뭐예요? 이렇게? x값이 점점 앞에서 여러분이 그래프의 이해를 배웠잖아요. x값이 점점 커질 때마다 y값도 점점 x에 대응되는 y값도 점점 커지고 있죠. 이해됩니까? 그럼 x가 커진다. x가 커질 때 y도 커진다. 이거를 한글로 표현하면 오른쪽 위로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른쪽 위로 간다. 당연히 x는 좌우를 움직이는 좌표죠. 근데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게 x좌표인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x값은 커지는 겁니다. y는 위아래를 결정하는 좌표죠. 근데 위로 가면 갈수록 y값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프 형태를 보니까 그래프가 x가 커질 때마다 y값이 위로 솟구치고 있죠? 그럼 x 커지면 y 커진다?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그려지는구나.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오른쪽 위라는 말은 앞으로도 많이 쓰일 겁니다. 되셨죠? 오른쪽 위로 간다. a가 양수가 되면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간다. 따라서 x가 커지면 y도 커진다.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a가 음수일 때 이제 상대 비교하는 겁니다. a가 음수일 때는 이거 사실 약간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가 뭐냐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의 이해를 본다면 x는 점점 커질 때마다 y는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럼 x가 커지는데 y는 작아지는 것 같죠? 그럼 x 커진다라는 뜻은 x값이 증가한다. x가 증가한다.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간다. 그때 y가 감소한다. y가 감소한다. 그래프는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오른쪽 아래로 가는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오른쪽 아래로 간다. x가 증가할 때 반대로 y값은 감소한다. 가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이 표현. a의 절대값. a가 뭐죠?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입니다. 저 a가 양이냐 음이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a의 부호와 관계없이 절대값, 그 a의 숫자의 크기를 말하죠. a의 절대값이 크면, 작으면
작을수록 그래프는 점점점 x축에 가까워지고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점점점 그래프는 y축에 가까워진다.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y는 1x의 그래프, 이런 생각해도 됩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쓴 거예요. y는 1x의 그래프를 그리고 참고로 y는 4x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얘기죠. y는 1x는 색깔을 다른 색깔로 할게요. y는 1x. y는 1x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건 x좌표에 1 집어넣으면 y좌표 1 나오고 x좌표 2 집으면 y도 2 나오죠.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 x좌표, y좌표 똑같은 점들만 쫙 모아서 그걸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직선이 돼요. 이렇게 45도로 기울어져 있는 이런 직선. 이게 y는 x입니다. 그치? 그 직선에 무수히 많은 점들은 이걸 만족하는 거예요. 그럼 y는 4x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는 원점을 똑같이 지나가죠? 이 점을 지나가요? 근데 얘는 x가 1 집어넣으면 얘는 1이 나왔는데 얘는 x에 1 집으면 4가 나오잖아. 이쯤의 점을 지나갈 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점이 더 많이 필요도 없어요. 딱 두 개 있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겠죠. 이게 y는 4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둘을 단순 비교해보자는 얘기죠. 단순 비교하다 보니까 선생님 두 개 중에 이 빨간색인 y는 4x가 y는 x가 y는 4x보다 좀 더 어떻게 돼 있죠? 직선이 약간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죠. 이게 누워 있다는 표현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걸 수학적으로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직선이 4x에 비해서 빨간색인 y는 x가 점점 왠지 느낌상 x축에 가까워 보인다는 뜻이에요. 얘보다는 얘가 좀 더 x축에 가깝잖아. 반대로 4x는 y는 x보다 상대적으로 y축에 좀 더 가까운 직선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x 앞에 있는 숫자 여기 1과 여기 4 1과 4의 절대값을 비교했더니 이쪽이 더 크네요. 큰 쪽이 y축에 가깝고 작은 쪽이 반대로 x축에 가까운 겁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절대값이라는 얘기를 왜 꼭 써야 됩니까? 네, 써야 됩니다. 왜요? 왜냐면요. 만약 y는 이게 양이 아니고 음일 때 있죠. 마이너스 x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4x의 그래프 이제 음이 됐을 때를 한번 그려본다고 칩시다. 그럼 둘 다 정비례죠? 원점을 지나갑니다. 그럼 여기는 얘는 원점을 지나가되 x가 1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1 나오죠? 여기쯤을 지나가요.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정비례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이 식이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예요. 근데 이번에 얘를 그리려면 얘도 정비례죠. 원점을 지나갑니다. 근데 x에 1 집어넣으면 y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그럼 1, 마이너스 4니까 얘는 좀 더 밑에 있는 이 점을 지나갈 거예요.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지나지 않을 겁니까?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4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습니다. 그럼 두 개 중에 누가 더 y축에 가깝나요? 파란색이 좀 더 y축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누가 좀 더 x축에 가깝냐고 물어보면 얘가 좀 더 y는 마이너스 x가 좀 더 x축에 가깝죠. 이해됩니까? 확실히? 그럼 둘을 비교해 봅시다.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 중에 누가 더 크죠? 마이너스 1이 더 큽니다. 근데 만약 절대값을 씌운다면 누가 더 커요? 마이너스 4가 크죠. 그럼 얘랑 개념을 동일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의 개념이 뭐였냐면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는 y축에 가깝습니다. 라는 개념이 여기도 적용이 된다는 뜻이죠. 두 개 중에 절대값이 큰 쪽이 좀 더 y축에 가깝고 작은 쪽이 좀 더 x축에 얘가 더 가까워진다. 같은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해됩니까? 이 절대값을 안 쓰면 개념을 따로따로 이해를 해야 돼. 만약에 절대값을 안 씌웠다고 칩시다. 1보다 4가 커요. 4가 더 크네? 그럼 우리는 y축에 가까워. 근데 이게 절대값 안 씌우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 중에 얘가 더 커. 그럼 이번에는 음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더 크기 때문에 얘가 좀 더 y축에 가까워. 그럼 이런 말이 이상해지잖아. 얘는 숫자가 크면 y축에 가깝대. 그냥 반대로 숫자가 작으면 y축에 가깝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수학은 개념을 웬만하면 학생들한테 하나로 통일해서 간단히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국어처럼 막 미사 여구를 쓰면서 막 포장하거나 꾸미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뜻이야.
뭐 그게 국어의 장점이기도 하죠. 막 여러 가지 의미를 붙여서 하나의 맥락이지만 여러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근데 수학은 좀 그런 거에 상대적으로 보면 국어에 비해서 수학은 굉장히 간결하게 표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축적으로, 줄여서, 간단하게. 근데 이걸 설명할 때 가만히 있어봐. 두 개 그래프를 그렸더니 얘가 좀 더 y축에 가까워. 왜? 숫자가 더 크니까. 야, 숫자가 크면 y축에 가까워 라고 얘기를 했어. 여기서는. 근데 이쪽에서는 자, 얘 중에 얘가 더 숫자가 크잖아. 마이너스 숫자가 더 크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 숫자 크면 여기서는 y축에 가까운데 여기 실제로 숫자가 크면 오히려 얘는 x축이 더 가까워져요. 그럼 개념을 동일하게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구분해서 또 외워야 된다는 얘기잖아. 양수일 때는 숫자 크면 y축에 가깝고 음수일 때는 숫자가 크면 반대로 x축에 가깝다. 그러면 같은 개념 가지고 두 개를 외워야 되잖아. 양수일 때는 숫자 크면 y축에 가깝고 음수일 때는 숫자 크면 양수일 때는 숫자 크면 y축에 가깝고 음수일 때는 숫자 크면 x축에 가깝고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이걸 개념을 동일하게 하려다 보니까 야 그러지 말고 그냥 숫자 크기로 보지 말고 절대값으로 보자. 절대값으로 보면 양이나 음이나 절대값이 큰 쪽이 더 y축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쉽지 않겠어 라고 해서 굳이 이 절대값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그냥 숫자로 표현하면 될 것을 굳이 절대값 써서 우리를 왜 헷갈리게 만들지? 이게 아니고 개념을 좀 더 간단하고 요약해서 한 가지 개념을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절대값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나와요. 다음 x값이 다음과 같을 때 정비례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처럼 한번 있어봐. 정비례인데 x값이 주어져 있어요. 몇 개 주어져 있죠? 5개. 그럼 x-2이면 y는 얼마인가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y가 마이너스 4. 여기를 지나가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 2배니까 마이너스 2. 여기를 지나가요. x 0일 때는 y 0. 여기를 지나가죠? x 1일 때는 y 2. 여기를 지나가고요. x 1일 때는 y 4. 2,4. 여기를 지나가겠네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 정비례니까 직선 그어야 되나요? 아니요. x값이 개수가 정해져 있을 때는 정해져 있는 것만큼 점만 찍으시면 됩니다. y좌표를 만들어서 점만 찍으시면 되고 얘처럼 모든 수란 뜻은 저거 말고도 이 사이와 여기 표현되지 않은 무수히 많은 숫자에 맞추어서 이 정비례 그래프를 그리면 그 사이에 표현하지 않은 무수히 많은 점들 그 무수히 많은 점들 다 우리가 일일이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무수히 많은 뭐 소수, 분수 뭐 이런 거 어떻게 다 찍습니까? 다 못 찍기 때문에 예상하는 거죠. 아, 저런 점들 이으면 이게 이 점들이 규칙을 보니까 일정하게 증가하는 형태겠다. 증가하는 형태 아닌가요? 중간에 뜬금없이 얘랑 얘 사이에 이렇게 점이 찍히진 않을 거란 얘기야. 일정하게 증가하는 형태로 갈 테니 걔네들을 부드럽게 직선으로 이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직선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쟤처럼 점이 많으면 좋겠지만 정비례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원점 하나 찍고 나머지 그냥 아무나 여러분들이 x에다 1 집어넣었더니 y 2 나왔네? 얘네들을 그냥 자리대로 찍 그으면 돼요. 저렇게 일일이 많이 찍을 필요도 사실은 없다는 뜻입니다. 되셨습니까? 근데 가끔 선생님 그러면 정비례 그래프 그릴 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라는 얘기는 항상 이 모든 수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까? 라면 안 나와 있을 때도 있어요. 이 말이 생략돼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y는 2x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점 찍으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직선을 그으라는 얘기예요? 얘는 봐봐. 점을 표현해서 그래프를 그리시오. 얘는 수 전체일 때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니까 점으로 나타나거나 직선으로 나타나거나. 근데 얘는 아무 말 없이 이런 거와 관계없이 y는 2x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두 개 중에 어떤 모양에 맞춰서 그리라는 얘기죠? 직선의 그래프 맞춰 그리라는 뜻이에요. 수 전체란 말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 전체 그러면 이렇게 직선 그려도 되고 그런 말 없이 y는 2x를 그리시오 그러면 수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럼 얘는요? 얘는 이제 특별하게 점이 주어집니다. 이럴 때는 그러면 그때는 점 찍으면 돼요. 그런 말이 없이 그냥 y는 2x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직선 그리시면 되는 거죠. 점 두 개 찾으셔도 직선 그리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걸 뭐 당연히 보세요. 특별한 말이 없잖아요. 밑에 y는 2x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y는 4분의 3x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뭐 하면 되죠?
점 찍지 말고 직선 그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2번 해봅시다. 2번. 선생님 이거 일단 그림을 그리기 전에 생각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봐. y는 ax 꼴이네? 아 이거 정비례네. 여러분 머릿속에 뭉게 이런 말이 써있어요.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이 식을 보면 정비례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뭉게 머릿속에서 지금 우리는 정비례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잖아. 그럼 정비례 그래프 어떻게 생겼지? 어떻게 생겼죠? 무얼 지나는 무슨 모양? 그렇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모양을 그리니 점 몇 개 찾으면 돼요. 그 다음은 뭉게 원점 말고 점 하나 더 찾으면 됩니다. 그럼 원점을 일단 찍고 원점이 아는 점 하나 집어넣어야겠죠. 근데 여기다 x에 1 집어넣으면 y값이 4분의 3이잖아. 4분의 3 찍기 편해 안 편해? 안 편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x좌표도 정수이면서 y좌표도 정수인 점을 찾아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웬만하면 x에 뭐 정도 대입하는 게 좋아요? 요 x에 들어갈 숫자는 웬만하면 4에 배수를 집어넣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그치? 근데 4의 배수도 너무 큰 거 쓰면 또 점 찍기 어렵잖아. 가장 간단한 그냥 4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4. 그럼 y는 얼마죠? 3. 4,3. 괜찮잖아. 4,3 여기네요. 아,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그럼 이 두 점을 자로 대고 쭉 이렇게 이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이런 식으로 이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완성됐어 라는 거죠. 완성됐으면 그 다음에 문제는 끝났지만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보니까 얘는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는 정비례 그래프구나. 그리고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고 있구나. 오른쪽 위로. 그러니 오른쪽 x가 증가하면 위로 y도 증가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 뜻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 더불어 이것도 알아둡시다.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함수를 앞으로 우리는 증가함수라 부릅니다. 아직 이 단어가 이 책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어져 있는 이 정비례 그래프는 증가함수입니까? 감소함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래프 x가 증가할 때 y도 따라 증가하죠? 그럼 얘는 증가함수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얘도 막 같은 패턴을 그리시면 돼요. 정비례네? 그렇죠? 정비례네. 그 다음 단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겠지? 그럼 원점 찍자. 그럼 직선 그리려면 점이 최소한 2개. 그럼 원점 말고 나머지 한 점, 얘를 만족하는 점. x에 1 집으면 y가 마이너스 2 나오더라. 여기쯤 지나가겠다? 그리고 자료 대고 찍긋자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래프는 끝났죠? 그래프는 끝났는데 우리는 그 다음 단계. 이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죠? 2, 4와 4, 4분면을 지나가며 오른쪽 어디로 갑니까?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그리면 쭉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손 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래프 따라서 그리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그림을 그릴수록 그래프는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구나. 그럼 오른쪽 x가 증가하는데 아래로 y는 감소한다. 따라서 이런 함수들 우리는 앞으로 감소함수라고 부른다. x 증가하는데 y는 반대로 감소해요. 그러면 감소함수다. 선생님, 저 질문 있습니다. 뭐? 이걸 왜 오른쪽 아래라고만 생각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왼쪽 위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왼쪽 위로 가는 그래프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대상으로 그리다 보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죠. 반대로 그래프를 왼쪽으로 그리기 시작하면 그래프를 왼쪽 방향으로 그려요. 그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리다 보면 그래프 어떻게 되나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오른쪽 아래랑 왼쪽 위는 같은 표현이에요, 사실은. 직선의 구조로 본다면. 직선일 때만 그렇다는 거죠. 같은 구조예요. 그럼 이것도 왜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럼 얘는 x가 감소할 때 y가 증가한다 말할 수도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시. 수학은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간단하게 하나의 표현으로 공통된 표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오른쪽 그릴 때 y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놓고 나서 여기서는 왼쪽 그리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규칙성이 없잖아. 그렇지 않나요? 똑같은 표현인데 이것도 그래요. 오른쪽 위로 간다를 왼쪽 아래로 간다 해도 돼요. 얘는 왼쪽 아래로 가잖아, 그래프가.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인데 누구는 이렇게 설명하고 누구는 이렇게 설명하면 배우는 가르치는 사람이나 학생이나 헷갈리지 않을까요? 어차피 똑같은 하나의 그래프를 이 하나를 가지고 표현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로 하면 배우는 사람이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야, 왼쪽 이도 맞고 x가 감소할 때 y가 증가한다는 표현도 틀린 건 아닌데 너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 같은 그래프 하나를 가지고 이 표현도 맞고 이 표현도 맞지만 이렇게 가리키고 이렇게 가리키고 하다 보면 너희들이 헷갈릴 테니 앞으로 그래프를 그릴 때는 x는 무조건 증가하게 만들자. 이게 약속이에요. x는 증가하게 만든다고 표현을 하자. 알겠나요? x가 감소한다고 표현해도 상관없지만 헷갈리니까 x는 증가한다고 표현하자. 다르게 말하면 항상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그리는 습관을 들여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프 그릴 때 오른쪽으로 그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오른쪽으로 그리면 y의 변화를 보고 아 이게 증가구나. y가 커져. 그럼 증가야. y가 작아져. 그럼 감소야. 그러면 배우고 익히기도 쉽다는 얘기죠. 하나의 개념을 이용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그래프였죠?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그리는 연습을 하세요. 오른쪽으로.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그럼 쭉 가다 보니까 내 손이 밑으로 내려오죠? 증가야 감소야. 다시.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이 그래프를 내가 이해할 때, 해석할 때는 그래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는 습관을 들이라는 얘기죠. 그럼 오른쪽으로 따라서, 그래프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그리다 보니까 내 손이 위로 가나요? 아래로 가나요? 아래로 가죠. 아래로 간다는 얘기는 y가 증가한다는 얘기, 감소한다는 얘기야. 감소한다는 뜻이니까 이 함수를 뭐라 정의하겠다고? 감소함수라 정의하겠다고. x를 증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름을 이게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물어볼 때는 일단 x는 무조건 증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그리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y에 따라서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면 이건 증가함수라고 약속하면 되고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 그럼 감소함수로 말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그래프를 잘 보세요. 이 그래프는 이 점을 기점으로 다시 어떻게 되죠? 오른쪽으로 그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위로 가죠. 얘는 오른쪽 위로 가잖아. 그럼 여기서는 증가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여기까지는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여기서부터는 그래프가 증가하는 겁니다. 아셨나요? 오른쪽 아래,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감소, 오른쪽 위 증가. 그럼 선생님 하나의 그래프에서 감소나 증가가 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같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이것도 수학적 그래프예요. 중3 때 배우는 2차 함수입니다. 포물선. 얘는 증가와 감소가 같이 나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이 정비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감소하다 증가하거나 증가하다 감소하진 않아요.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고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합니다. 아셨죠? 그런 특징을 가졌더라라는 거죠. 자, 이거 하나만 해드릴게요. 위에 있는 걸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정비례에서 이 정비례 그래프와 2,-3을 지날 때 다음 중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찾으시오. 자, 첫 번째 방식이에요. 이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방식. 일단 대입합니다. y에 -3, x에 2를 대입해요. 양배를 2로 나누게 되면 a 값이 나오죠? -2분의 3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럼 관계식이 출현하지 않나요? 2를 토대로 정비례를 했으니까 y는 a -2분의 3x라는 관계식이 출현합니다. 그럼 이 관계식에다가 하나씩 이제 1번 점의 좌표를 대입합니다. 이 점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라는 얘기는 그래프에, 이건 그래프에란 표현이었죠. 그래프에 찍혀있다. 그래프에 찍혀있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만족하는 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프를 만족하는 점? 또 이것도 무슨 말이야? 대입하면 뭐가 되는 점? 참이 되는 점. 저 관계식에다가 저 보기에 있는 순서쌍을 대입했더니 이게 참이야. 좌우가 맞아. 그러면 지나는 점이에요. 혹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근데 집어넣었더니 답이 참이 아니고 거짓이야. 그럼 그래프 위에 있는 점, 그래프에 찍혀 있는 점이 아닌 그래프 위에 관계없는 바깥에 찍혀 있는 점이에요. 이 관계를 만족하지 않는 남의 점이라는 얘기죠. 그럼 남은 건 이제 대입만 하시면 돼요. 대입해볼까? 여기. 이 식을 보고 대입하는 거죠. y에 10, x에 -6.
y에 10, x에 마이너스 6. 참이 됩니까? 우변이 뭐예요? 9가 되는데 10과 9가 같나요? 같지 않겠죠. 그러니까 1번은 지나는 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2번 x에 마이너스 4, y에 6. y에 6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x에 마이너스 4. 이거 맞습니까? 음수는 양수가 되고 약분하면 2, 3은 6. 맞네요, 이거는. 지나는 점이 맞아요. 이건 참이 되니까. 3번 x에 마이너스 2, y에 3.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 얘랑 약분되고 음은 양이 되고 약분되면 1 남는데 1 곱하기 3, 3. 마이너스 3과 3이 같나요? 이건 성립하지 않죠. 그럼 지나는 점이 아니에요, 얘는. 4번 y에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으시고 x에 1 집어넣으시고 성립하나요? 네, 이건 성립하죠. 좌우가 같잖아. 같은 답이잖아요. 지나는 점이다. 마지막 5번 y에 마이너스 12 x에 8을 대입한다.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8. 그럼 오른쪽 음수 양수 곱하면 음수가 되고 약분하면 4가 남고 4, 3, 12. 네, 같네요. 지나는 점이다. 되셨습니까? 자, 이런 방식이 있는 반면에 이번에는 다른 방식 해봅시다. 좀 더 쉽게 빠르게 하는 방법. 선생님, 이게 정비례 그래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비례 그래프에서 A값은 보통 X 좌표분의 Y 좌표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이 값은 항상 일정하다며. 네. 그럼 정비례 그래프 위에 있다는 얘기는 그 점들도 이 관계를 만족한다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1번씩 한번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1번의 보기 X좌표분의 Y좌표 같나요? 같은지 안 같은지 분수가 서로 같은지 안 같은지 확인할 때는 이렇게 대각선 방향 곱한 값이 나머지 대각선 방향 곱한 값과 같으면 서로 같은 분수예요. 뭐 예를 들는 거잖아. 1분의 2는 2분의 4랑 같죠? 약분하면 똑같이 있잖아. 이렇게 곱하면 얼마죠? 4. 이렇게 곱하면 4. 서로 같은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쓰는 계산법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곱하면 20, 이렇게 곱하면 18. 같아요? 안 같네요. 1번은 그게 틀린 거예요. 아, 1번 틀렸네. 2번, 마이너스 4분의 6. 이렇게 곱하면 12, 이렇게 곱하면 12. 맞네요. 그래서 2번은 답인 거예요. 3번,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x분의 y. 같나요? 이건 안 같죠? 이렇게 곱하면 6,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 안 맞잖아. 그렇지? 여기 x분의 y 한다. x분의 y 한다. 근데 분모에는 1은 필요한가요? 필요 없네요. 이건 안 써도 되잖아요. 안 쓰고 봤더니 이쪽 분모 분자, 이쪽 분모 분자 곱했더니 답이 똑같죠? 똑같이 6 나와요. 이건 맞더라. 마지막 5번 x 좌표분의 y 좌표 한다. 그럼 여기 x분의 y 한 값이나 여기 x분의 y 한 값이 같으냐? 곱하면 마이너스 24. 곱하면 마이너스 24. 얘 같구나. 이렇게 일일이 다 계산하지 않아도 되게 좀 빠르게 풀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한 정비례에서만 성립하는 계산법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이제 정비례까지만 합니다. 반비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테니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